네, 안녕하세요. 콩랑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여기 좀 새로운 공간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국내 오디오 메이커가 여기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뭐냐면은 C-Wave 어쿠스틱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굴지의 국내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이 스피커 메이커가 알고 보면 상당히 꽤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1983년도에 설립되는데 설립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합니다. 원래는 스님들의 어떤 법문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 보산 스님이죠. 예, 보산 스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사찰의 어떤 음향 시스템, 음향 시스템을 설치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중국에 이제 스피커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물론 또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명성을 좀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해외 매체나 뭐 해외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미넨 하이엔드 오디오 쇼, 그런 데에도 이제 출품을 하고요. 북미 오디오 쇼 엑스포나에도 나가고 상하이 오디오 쇼 이런 데도 나가는 상당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국내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김편님은 그래서 C-Wave 어쿠스틱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알레테이아 3 거기서부터 뭐 시작을 해갖고 AM45, AM23, AM34까지 좀 들어보고 리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소리도 소리였지만은 마감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스님이 생각하는 거의 좀 결벽증에 가까운 부품과 회로, 인클로저, 유닛 이거에 대한 그 완성도 높은 추구가 결국 소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 C-Wave 스피커가 혼 스피커로 가는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콘 형태, 그 두 가지 갈래로 가는 게 좀 되게 지켜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플로티너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단종이 됐죠. 그렇죠. 플로티너스 스피커를 어느 샵에서 한번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스피커를 만드는 곳이 있구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발매됐던 게 대부분 이제 혼 스피커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뒤에도 보니까 두 발의 혼이 저희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AM45 스피커고요. 그러니까 4A 5 유닛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AM45 스피커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AM34. 그러니까 3A 4 유닛.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혼 스피커죠. 그래갖고 원래는 스님이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혼 조합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야지 음악에 담긴 그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살펴볼 이 스피커는 딱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혼이 없어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러니까 돔하고 콘형 유닛을 조합을 한 스피커인데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 스피커가 어떤 에너지나 파워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해상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해상력 스피커의 끝판왕을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스피커 듀스타를 만들게 됐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풀 오케스트라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요. 그 해상력이 확실히 혼 스피커의 에너지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어떤 매력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중앙에 있는 스피커가 오늘 리뷰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듀스타. 뜻이 독특해요, 보니까. 그렇죠. 도솔천? 그렇죠. 50억 년 후에 제리말 메시아가 이제 미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륵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도솔천인데 이것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한자로 음역을 하니까 도솔천이 된 거고 그거를 듀스타로 이제 좀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슬을 뜻하는 듀하고 별을 뜻하는 스타를 조합을 해서 그 산스크리트어로 도솔천을 뜻하는 그 말에 상당히 가깝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렇게 좀 재밌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슬처럼 영롱하고 맑고 별처럼 빛나는 그렇죠. 뜻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정태춘, 박원옥 씨 애고 도솔천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그 카르마 스피커도 역시 네.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어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두 스피커 제작사의 예. 어떤 공통점이 뭔가 절대적인 그 미학을 예. 구도자의 신경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 불교, 예. 힌두교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네. 용어 자체를. 좀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전면에서 보시듯이 유닛은 4개입니다. 그리고 3웨이죠. 그리고 트위터는 뭐 베릴륨, 미드레인지가 한지예요. 그렇죠. 특이하게. 예, 그리고 베이스 우퍼는 2발입니다. 11인치 미튼 우퍼예요. 예, 네. 독일의 미튼 우퍼 이렇게 돼 있고 키가 1m 30 정도입니다. 네. 1m 30 정도고 근데 키에 비하면 무게가 굉장하죠. 그렇죠. 한쪽에 150kg 정도의 이런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파수 대역은 저역은 25Hz, 그러니까 완전 초저역까지 거의 다 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역은 베릴륨 트위터를 적용해서인지 46kHz, 이것도 뭐 초고역, 그렇죠. 초고역까지 재생을 하는 스피커고 감도는 94dB, 그렇죠.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요즘 이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비하면은. 그렇죠. 예. 이제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위터는 베릴륨 트위터죠. 요즘에 뭐 베릴륨 트위터는 뭐 라포트도 있고 뭐 베릴륨에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증착시켜서 쓰는 뭐 매직코 같은 브랜드도 있고 상당히 하이엔드 메이커에서 많이 쓰는 트위터고요. 이 스피커에서 아마 가장 특이한 점은 미드레인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김편님이 이게 보니까 한지 스피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상력 디테일에 관한 페이퍼콘 유닛의 어떤 그 물성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인 영역이 있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JBL 그 대형 대구경 우퍼인데 이러한 그 종이 계열 있잖아요. 그런데 한지가 또 일본산이나 중국산 종이보다 훨씬 품질이 좋단 말이죠. 그래갖고 섬유 질 자체가 우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상식적으로 빨리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 유닛 진동판 재질로는 정말 왜 이걸 안 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이 AM 지금 뒤에 있는 45 스피커도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도 역시 똑같은 6인치 한지 유닛을 썼고요. 그렇죠. 슈퍼 트위터도 1인치 한지로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한지 사랑은 정말 절대적이다. 이게 이제 이번 듀스타에도 정말 핵심 유닛으로 지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게 이 베릴륨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이 한지 유닛을 직접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만드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한지를 내 드라이브 유닛으로 뭐 예전에 사용했던 뭐 그런 예가 있기는 한데 이런 진짜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이렇게 사용한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거다. 약간 그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우퍼는 2톤이에요. 2톤 우퍼 저 좀 오랜만에 보는데 예전에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발론이라든가 뭐 포커스 오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2톤 우퍼에 아주 깊으면서 단정하면서 단단한 그런 특성을 가진 굉장히 좋은 우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웨이브 기존 스피커들도 우퍼 유닛은 2톤만. 대부분 2톤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역이 46kHz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릴륨 트위터 덕분인데 혼 트위터는 확실히 그 고역 대역에서 좀 손해를 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AM45 같은 경우도 한 35kHz까지 그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역시 베릴륨 트위터보다는 확실히 좀 처지는 그래서 이게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그게 다 귀에 포착이 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폰이 가장 좀 돋보였던 그런 스피커였기 때문에 지금 이 듀스타가 상당히 기존에 이제 이 C웨이브 어쿠스틱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3 스피커도 역시 혼이 아닌 그런 스피커여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멀티웨이로 그러니까 3웨이 4 유닛을 단 스피커로는 정말 간만에 보는 C웨이브 스피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C웨이브 어쿠스틱이 이번에 이 스피커를 제작하면서 엄청난
실험과 모험을 했다고 해요. 이 인클로저 부분인데, 인클로저가 보면은 뒤에 인클로저, 이 몸집, 몸체, 이게 있고, 그리고 전면 배풀이 따로 제작돼서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전면 배풀 앞에 붙어 있는 이 빨간색 이게 일종의 그릴처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매지코니, YG 어쿠스틱스나 뭐 여러 하이엔드, 미국의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쓰잖아요. 알루미늄이나 카본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것도 알루미늄이긴 한데 완전 제작 방식이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한국의 정통 예. 그러니까 에밀레종을 만들었던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물 방식. 완전 그러니까 영어로 방식. 이제 캐스팅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틀을 만들어 갖고 예. 이 알루미늄을 부어서 네. 그러니까 중력으로 그냥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님 말씀이 어떤 압출 성형보다는 예. 훨씬 인클로저의 어떤 내부 손실이라든지 네. 강도, 울림 이런 게 훨씬 소리가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스님이 도전하고 하는 게 이 주물 알루미늄 방식의 인클로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고 한 대 만드는데 이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예, 그런 제작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해외도 그렇습니다. 해외 하이엔드 메이커로 막 끝단으로 올라가면은 부품 자체를 대부분 이제 특주 형태로 쓰고 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들이 이제 생겨요. 근데 그렇죠. 보니까 C-Wave 어쿠스틱 보니까 내부 크로스오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시는 게 대단한 일본 것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해서 직접 제작까지 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뭐 크로스오버에 들어가는 커패시터나 인덕터, 뭐 케이블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공통적으로 보니까 UN5cc 구리, 그렇죠. 예, 요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예, 직접 요 안에 좀 독특한 또 이렇게 설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코일, 그러니까 인덕터라고 하는 코일. 네. 코일은 주로 이제 저역을 이제 보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역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그 네트워크 회로 부품인데. 네. 스님은 그 코어로 진짜 이 투자율이 좋은 니켈 계열 합금인 퍼멀로이를 쓰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6N5cc 구리를 포일 형태로, 네. 그러니까 박으로 만들어서 감으신 거죠. 네. 아까 스님 말씀이 8분의 1로 그 길이를 줄일 수가 있다. 적게 감아도. 그렇죠. 네. 적게 감아도 그 충분한 저역 에너지를 네. 손실 없이 우퍼 유닛에다가 네.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역 품질의 어떤 레벨 자체가 이제 다르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코일을 감다 보면은 절연체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요즘 좀 각광을 받는 두퐁새 네. 캡톤. 네. 캡톤을 역시 이제 박 형태로 네. 지금 감았다. 그렇게 해서 코일이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콘덴서, 그러니까 예. 즉 커패시터인데 이거는 반대로 고역 품질을 또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이패스 필터에 사용이 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N5cc 방막을 그 캡톤 절연체를 끼워 놓고서 네. 감아서 네. 이 고역 품질을 높였다.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부품의 네트워크 회로의 핵심인 커패시터와 코일을 스님이 직접 만드신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저항은 아예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예. 이제 서로 유닛 간의 음압 차이가 났을 때 그 높은 음압을 깎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투입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4개 유닛, 그러니까 웨이로 보면 3웨이 이 유닛의 음압을 정확히 맞추셔갖고 네.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그 네트워크 회로를 그렇죠. 보니까 정말 저항이 네. 한 개도 안 보여인 거를 보고서 이 스님이 결벽적은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예. 역시 좀 구도자의 자세로, 그러니까 비용에 상관없이 시간 투자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아까 크로스오버 회로 그거를 이제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으려고 그랬는데, 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엄청난 무게,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듀스타의 3대 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닛, 예. 줌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인클로저,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일과 커패시터를 핵심으로 한 네트워크 부품. 네. 이 세 개를 직접 다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이 K 스피커, K 오디오의 어떤
새로운 장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납땜도 안 하더군요. 이전부터 이제 CF 워크스테이션 보니까 납땜을 아주 적대시하는, 예, 금기시하는, 예, 그렇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납땜이 사실 굉장히 신호 손실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수십 톤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냥 납땜은 생략해버리는. 그렇죠. 이제 예. 압착을 해서. 네, 압착으로.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아예 안 통하게. 만약에 공기가 통하면은 납땜을, 솔더링을 안 했으니까 예. 공기가 들어서 산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더 음질에 안 좋으니까. 네. 이왕 압착 방식을 할 때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밀봉이 돼야 된다. 실링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까지 이제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70톤이 맞을 거예요. 예. 그거 이제 4cm하고 그걸 겹친 다음에 70톤 무게로 압착을 해서 완전 밀봉을 하는 예. 그렇게 해서 납땜의 피해를 제로로 만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솔더링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드라이브 유닛은 굉장히 순도 높은, 예, 그런 주파수 재생이 가능한 그런 유닛들을 전부 투입을 해서 광대역 재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물로, 예, 알루미늄 주물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인클로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해악들 이런 거 최소화하고, 그리고 크로스오버 쪽에서도 완전히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이나 뭐 특주 뭐 이 정도에서 선에서 끝나질 않고 크로스오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직접 이제 설계 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드라이브 유닛이 가지고 있는 성능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해상도,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것들을 손실을 정말 완전히 최대한 없애겠다. 그렇죠. 예,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된 설계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듀스타 스피커 테스트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스템은요, 일단은 소스기로 오랜더 N30 준비했고요. DAC로는 올리게 D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는 L만이죠. 네. 파워앰프는 여기 보산스님께서 직접 제작한, 예, 파워앰프입니다. KT150을 사용할 푸시풀 증폭, 예, 파워앰프고 모노블럭, 네. 예, 파워앰프로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oh, the light has disappeared. Since you've been gone, everything has gone away.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 저는 그 보컬 곡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정말 우렁차게, 보컬이 정말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우렁차게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느낌들. 시원시원해요, 정말. 약간, 그렇죠. 뭐랄까, 극장에서 듣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일단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듣는 예. 듯한, 그리고 이 음들을 구속시켰던 어떤 철갑, 갑옷, 구속구 이런 게 봉인이 해제가 되었고 다 벗어던진.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예. 특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릴륨 트위터하고 요 한지 쪽이 책임을 진 부분이잖아요. 이 그렇죠. 보컬 중역 때는. 여기서 결국 뭐냐면 그동안 억제됐던 에너지, 중역대 에너지가 이 스피커의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유닛이라든지 주물 알루미늄 인클로저 아니면 뭐 네트워크 부품을 만나서 봉인이 해제가 됐다. 에너지가 정말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포수처럼 수도꼭지를 완전 풀로 열어놓은 것처럼 쏟아지는 거에 정말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일하고 코페스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 그 브라이언 브럼버그 곡에서는 야, 저 역은 역시 이 네트워크 회로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11인치 두 발이 들어간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 상당히 넓은 내부 용적 그 덕도 받겠지만은, 코일에서 음을 안 깎아 먹으니까 저음이 이렇게 그냥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 에너지가, 그러면서도 지저분하지가 않잖아요. 해상력을 유지하면서 저음의 에너지가 진짜 확 헬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브라이언 브롬버그의 이 베이스 연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듣고 있었던 그 여러 소리에서 저역 쪽이 많이 이제 에너지가 좀 손실돼서 나왔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저역이란 거는 뭐 없던 거를 막 만들어낸 저역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에너지를, 전달받은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은 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떤 상한을 정해놓은, 그래서 어떤 통제된 저역을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들었던 게 아닌가. 여기서는 좀 좋은 의미에서 고삐가 좀 풀린 걸 느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정말 좋았던 거는 세 번째 곡이었어요. 그거 이제 대편성 곡이잖아요. 진짜 이 앞에 두 곡의 제 개인적인 만족도가 90점이었다면 이거는 거의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오스트리아 빈의 그 뮤지크 페라인에서 그 예전에 쇼스타코비치를 들었던 그 감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마 해갖고 음악을 듣다가 아까 눈을 한번 감았더니 바이올린이라든지 어떤 오케스트라 전체 모습이 그 콘서트 홀에서 들리는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뭐 콘서트 홀에서 듣는 듯 했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만은 이렇게 제 스스로 이거 정말 그러네 했던 건 정말 간만에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음악에서의 어떤 에너지와 해상력이 좋아하는 이 두 스타의 어떤 최고 시그니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 들어보고 이런 스피커들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상당히 좀 약간 성형된 듯한, 원래 그 음원보다 더 예쁘고 더 막 멋있고 표면도 훨씬 더 아주 곱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스피커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만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음원에 담긴 거를 그냥 모두 그냥 밀어냅니다. 공간에 모두 펼쳐져 가지고 마치 막 극장에서 듣고 있는 막 필드형 스피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생긴 거는 막 이게 도장도 막 빨간색에 예쁘고 미음이 나올 것 같은, 중앙에 한지 스피커는 좀 멀리서 보면 아큐톤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실제 나오는 소리는 아주 솔직 담백하고 우렁차서 이런 대편성 곡에서 특히 이 다이내믹 헤드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쥐어짜는 이런 소리가 절대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공간에 그냥 훅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내주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다고 뭐 볼륨을 많이 높인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프리앰프 기준으로 한 10시, 11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와, 여기서 진짜 그 에너지, 그다음에 어떤 그 현장감, 그다음에 어떤 무대의 스케일, 이런 게 정말 감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C웨이브
어쿠스틱의 듀스타 신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존의 이제 메이저 하이엔드 브랜드들 소리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대한 과연 하이엔드 사운드란 무엇인가, 과연 좋은 소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환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